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사실 시즌 1, 2까지 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다루기도 좀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시즌 3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펜트하우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펜트하우스 3, 시즌 3. 과연 괜찮은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즌2까지 워낙 화력이 좋았잖아요. 활활 타면서 정말 이 반전의 반전, 복수국, 그 다음에 뭔가 사이다 이런 드라마 전개, 빠른 전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시즌3로 들어오면서 반응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펜트하우스가 시즌 1에서 의외로 저 시즌 1 굉장히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막장 드라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았는데 드라마가 의외로 좀 속도감을 좀 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지금 최대 이슈죠. 부동산과 교육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몰입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막장적 요소, 막장적 요소라는 건 뭐냐면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요소들. 이거조차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개연성을 확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실 19금 설정의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식이 막 부모 죽는데 방치하고 도망가고 이런 장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조차도 이건 허구야.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넘어가게 해주는 어떤 효과 같은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즌1 이야기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2까지. 근데 시즌2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뭔가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쌍둥이 설정이에요. 쌍둥이 설정.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김순옥 작가는 이 죽은 사람이 자꾸 돌아와요. 자꾸 부활해서 깨어나. 좀비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설정하냐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김순옥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복수극입니다. 뭔가 처절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에서 사선을 넘어서 돌아와서 다시 복수를 하는 이야기.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수의 전형에 항상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순옥 작가는 많은 드라마,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그 설정을 씁니다.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이미 죽었는데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예, 얼마나 그 극한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어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활하는 인물들이 생긴다. 근데 부활의 설정을 과거에는 점 하나 이렇게 붙이고 나와가지고 나 다른 인물이에요 이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쌍둥이 설정을 자꾸 써요. 쌍둥이. 예. 그래서 사실은 시즌 1에서 인물이 죽었잖아요. 심수련이라는 캐릭터가 죽었잖아요. 이지아라는 인물이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지아가 아니었더라. 시즌 2에서 이지아의 쌍둥이인 나애교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반전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 심수련의 복수극으로 다시 끝나잖아요. 근데 시즌 3로 들어오면서 또 쌍둥이 설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은석 씨가 로건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첫 회에 등장하자마자 폭탄이 빵 터지면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계속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시청자들 느낌에서는 어떠냐면 이제는 믿질 않아. 사람이 죽어도 진짜 죽었을까? 분명히 조금 지나면 다시 부활시켜서 돌아올 거야. 분명히 이건 좀비 캐릭터로 올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시즌3의 2회 만에 박은석 씨가 로건이는 죽었는데 갑자기 형이 있었다는 설정으로 되면서 알렉스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쌍둥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알렉스로 등장을 해요. 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죠. 얼굴에 잔뜩 뭐 문신을 하고 레게 파마를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문신 설정이 이렇게 많아요. 쌍둥이면서 문신 설정. 그러니까 전에 점 찍는 것보단 낫죠. 나애교는 무슨 문신을 했어요? 등에 나비 문신을 했습니다. 나비 문신. 근데 이 알렉스는 얼굴에 정갈 문신을 하고 뭐 여기 이상한 뭐 문양들을 막 해놨어요. 그 나애교가 사실은 심수련이었다라는 게 밝혀질 때 어떻게 나오냐면 샤워하면서 이 나비 문신이 싹 지워져요.
그럼 혹시 아직 모르겠는데 이 알렉스가 나중에 샤워를 하면서 얼굴에 정갈무시 싹 지워주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지금 이걸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렉스가 등장했을 때 이게 스릴러 장르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지해요. 본인이 등장할 때. 시청자들이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휴, 놀래야 돼. 반전이기 때문에. 놀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겁니다. 폭소가 터진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또 쌍둥이야, 또 부활이야,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 웃음이 터지면서 이게 희한하게 비화가 됩니다. 논란이 벌어져요. 무슨 논란이 벌어졌냐? 그 약간 무슨 인종 차별? 뭐 이거 약간 희화화 시킨 거 아니냐? 앞으로의 흑인들을 약간 비하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도 생겨요. 사실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빵 터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희화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박은석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박은석 씨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까지 막장이지만 그래도 뭔가 사이다 맛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라맛 드라마다라고 아주 좋은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었죠. 순옥적 허용. 김순옥 작가 다 됩니다. 무슨 것도 뭐든지 다 됩니다. 개연성 안 돼? 상관없어. 그거랑 상관없이 김순옥 작가 작품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즌3로 들어오면서 마라맛이 다시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좀 다른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게 뭐냐,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한두 번 정도의 그런 설정은 그러려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 차례 그 비슷한 쌍둥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드라마를 시즌 3까지 오게 한 건 좀 무리수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실 저는 시즌 1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즌 2 그러려 할 수 있어. 근데 시즌 2에서 쌍둥이 설정을 하면서 약간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즌 3까지 왔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돼. 왜? 시즌 2에서 모든 인물들이 악당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에 들어갔잖아. 예, 감옥에 갔어요. 시즌 3에 어떻게 해야 돼? 얘기 진행하려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밖으로 꺼내야 돼. 아니 정말 놀라운 게 2회 만에 전부 모든 인물들이 감옥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허용해야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무 코미디라는 거죠. 한두 번 설정이 괜찮은데 시즌 3까지 온 건 약간 무리했다. 게다가 시즌 3는 일주일에 한 번 방영합니다. 그전에는 연달아서 한 주에 2회씩 방영이 됐잖아요. 2회 방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순옥 작가의 작품이 허용되는 거는 이 개연성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개연성 부족이 빠른 속도감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면 한 회만 딱 보여주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근데 연달아서 하면 이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할 때 다음 회를 막 빨리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장소로 확 가버려.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회 방영했던 것이 1회 방영하니까 오히려 더 비판적인 시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마라맛이 점점 막장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이제 작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작가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순옥적 허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분들은 작품의 그 개연성 만들려고 정말 머리에 쥐나도록 이거 구성하고 짜내거든요. 엄청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말이 될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면 어떻게 하면 말이 되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왜 김순옥 작가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허용하게 해주냐? 룰을 깨고 있는데 그걸 왜 허용하게 해주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서 좀 박탈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마라 맛이라고 보는 맛이 있다 이거죠. 보면서 약간 사이다도 느끼고 카타르시스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룰 지키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제 외국에는 물론 이런 장르 드라마들이 좀 있습니다. 소프 오페라라고 해서 남미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장르 드라마들이 있죠. 강한 극성을 갖고 있고 이야기 전개가 너무 극적이라 저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게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작품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죠. 이 작가한테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선이 있다. 시즌 3까지 가는 건 너무 욕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우나 시간에 이 우리가 흔히 그냥 막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작품들을 뭐 마라맛이라고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허용하면서 보는 어떤 풍토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펜트하우스의 경우는 아주 크게 보면 시즌2까지 허용을 가능했지만 시즌3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런 약간 문제의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사우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즐겁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